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교재 2권 목차를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2권 목차. 네, 제2과목 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위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해, 2가 경제 주체 역할과 의사결정, 그리고 3위 시장과 경제활동, 4 국민경제 이해, 다음에 보시면은 5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6 경제생활과 금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은 1, 2, 3, 4에서는 한 문제씩 나와요. 이해될까요? 1, 2, 3, 4에서 한 문제, 5하고 6 합쳐서 한 문제, 그렇게 사회시험 5문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에서 10문제, 경제에서 5문제, 그렇게 구성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11쪽을 보시면은요, 사회문화 부분이죠.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2. 개인과 사회 구조. 다음 페이지 3. 문화와 사회,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역시 마찬가지, 거기까지 한 문제씩. 5. 사회 제도와 6. 사회 변동이 합쳐서 한 문제,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사회는 범위에 따라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칠판을 좀 보시면 문제가 되는 건 이게 20문제 기준으로 20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의외로 공무원 시험의 관건이 시험 볼 때 시간 관리에 있는 것이죠. 그죠? 시간 관리.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현장 가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걸 충분히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요 2달간 요 책을 끝내는 데 목표가 있다. 그리고 매번 문제를 좀 나눠드리고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경제하고 사회문화, 특히 경제 부분을 막연하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좀 정리를 정확히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교재 들어가 보시면은요, 우리 004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펴보실까요? 004 챕터 28 경제생활의 의미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네, 챕터 28.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의 주체, 번호 쳐볼까요? 1 가계, 2 기업, 3 정부.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별도 테마로 배워요. 잠시 뒤에 별도로 한 챕터씩 배워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은 잘 물어보지는 않고요. 가계입니다. 소비활동의 주체 좋아요.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인데 가계에서 출제 포인트는 밑줄 쳐볼까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밑줄. 노동력이라고 적어보고 자본이라고 적어볼까요? 노동력, 자본, 토지. 그래서 노동력, 자본, 토지 이런 걸 생산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걸 공급하는 건 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입니다. 기업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의 소비자라고 적어보죠. 생산 요소 시장의 소비자. 생산 요소 시장의 소비자가 기업입니다. 그리고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고요. 정부입니다. 재정 활동의 주체. 좋은데요. 재정 활동의 주체. 그런데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에 정부 별표 쳐볼까요? 밑줄 한번 쳐보죠.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 밑줄.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생산은 기업, 소비는 가계인데 둘 다 하는 게 정부입니다. 둘 다 하는 게 정부. 이해가 되시죠? 둘 다 하는 게 정부. 우리 노란색 언니 요즘 좀 늦어요. 네, 얼른 앉으시고 004쪽. 그래서 거기 정부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 구별할 수 있죠? 네, 해외야 뭐
막연하잖아요. 외국에는 외국 기업도 있고 외국 소비자도 있고 정보도 있고 다 포함된 건 맞죠? 네. 그래요. 외국 밑에 무역이라고 적어보고 환율이라고 적어볼까요? 사실 그 외국하고 시험제가 나올 때는 무역에 관해서가 나오고 환율에 관해서가 나와요. 무역과 환율.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경제활동의 객체가 있습니다. 생산물입니다. 생산물에다가 적어볼까요? 유형 더하기 무형. 생산물의 키워드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다는 거죠. 유형 더하기 무형. 그래서 생산물에는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다. 그 중에 무형을 서비스라고 하는 것 이해될까요? 네. 뭐 안마를 해준다던가 강의라던가 모두가 다 이런 것도 일종의 생산물인 것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생산 요소 별표 쳐보세요. 생산 요소. 적어볼까요? 가계가 공급. 기본은 가계가 공급이야. 생산 요소는 가계가 공급하는 게 기본이에요.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 되겠습니다. 가계가 공급. 하나 더 적어볼까? 기업이 소비. 기업이 소비. 그래서 생산 요소는 기본적으로는 가계가 공급, 기업이 소비하게 되죠. 칠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자본이라는 거는 물론 돈도 있어요. 돈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래서 자본이라고 할 때 자본재라고 해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돈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본재라고 하면 돈에다가 공장에 투입되는 기계 같은 걸 같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해될까요? 자본재.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005쪽 오른쪽 빨간 글씨 자본재. 일상생활에서 자본은 돈 동그라미, 경제학에서 자본은 밑줄, 경제학에서 자본은 돈 말고도 원재료, 기계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정의에 관한 문제지. 정의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제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빨간 글씨, 빨간 그림, 경제활동의 순환. 생산하면은 부가가치가 생기고, 이걸 분배할 때는 소득이 생기고,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칠판 보시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부품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산한 핵심 장비도 있겠지. 통상 기업은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요거는 사오는 거지. 구매하지, 구매. 요거는 직접 생산이에요. 경우에 따라 핵심 장비도 직접 생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에 판매망도 있고 관리 조직도 있지. 관리 조직, 판매 조직, 판매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면은 부품 구매에 뭐 예를 들면 1억을 썼다. 요거 1억을 썼다. 요거 1억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합은 얼마가 들어간 건가요? 기본은 3억이 들어갔죠. 맞아요? 3억. 3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판매 대금이 나오겠지. 판매 대금이 5억이다. 그러면 2억이 남게 되는 것 이해될까요? 이게 기업이죠? 맞아요? 요걸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